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또 화제가 되는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의당이 입법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기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셉니다. 특히 이걸 가지고서는 역차별을 자기네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데요. 여기서 규탄 시위를 방금 전에 벌이고 오신 두 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요셉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대표님하고 한효관 건사연 대표, 건강한 사회연대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를 위한 연대 두 분 감사합니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참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만 들으면 아주 좋은 법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별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네. 특정하게 소수는 보호해야 될 저들이 특별히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동성애자와 LGBT, 가짜 난민들, 네. 불법 체류자, 그리고 특정한 신념,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반사회적 이단 이런 사람들 나중에는 소수자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반대 비판 목소리,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가 다 오히려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 반대한다 이러면 이게 네. 이제 차별금지법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렇죠. 처벌받게 되고 그리고 무슬림들, 무슬림이라든가 또 사회 국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것도 또 차별의 행위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죠. 발의가 됐죠. 그럼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시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막으려고. 특히 어떤 게 가장 우려가 됩니까, 한효관 대표님은? 예,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영국에서는 평등법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네. 캐나다에서는 그 인권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프랑스도 그렇고 그다음 네. 평등하지 말자, 평등해야 된다, 인권이 있어야 된다, 차별하지 말자 다 같은 건데 네. 우리가 다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 평등이란 말 들어도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요새는 좀 가만히 무슨 평등이냐 이러잖아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이거 종교적인 문제로만 되는데 네. 학생들을 교육할 때 예쁘다라는 말도 성희롱으로 들어가요. 권력자들이 쓰는 용어다, 예쁘다는 말도. 그래서 서울에 있는 S대의 경우 넌 예쁘니까 괜찮아 이걸 말했다고 해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학교 학생인권위원회에 고소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는 오히려 기업에 더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입법 7월 1일부터 네.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받습니다. 네. 그게 끝나면 법사위로 넘어가서 심의를 하고 네. 법사위에서 통과하면 이제 본회의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 입법 청원을 했는데 21대 제1호 국민청원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그 10만 명을 저희가 어저께 채웠습니다. 예. 그래서 1호가 됐습니다. 반대가. 예. 그래서- 21대에 들어와서. 예, 그다음에 입법 청원 아직 열심히 하는데 지금 3만 명 정도 네. 청원 운동하고 있고 질문이 이제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예. 문제인데 원래 이 법의 취지는 그 처음에 고용 임금 첫 번째 네. 재화 용역, 네. 그다음에 교육 부분, 그다음에 법의 집행입니다. 근데 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개인의 감정의 문제까지, 표현의 문제까지 이걸 네.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참 이쁜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 부장님이 회사에서 네. 얘기하다 동성애 건 싫다야 이렇게 얘기해도 이건 처벌이 됩니다. 음. 회사에서도. 예. 학교에서는 저는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세 번째 교육 영역에 있는데 교육에는 동성애는 옳고 아름다운 거다 이런 건 가르쳐야 되고 네. 반대로 야 동성애 좀 문제가 있고 그거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 교사는 처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그 변화, 그다음에 감정적 처벌 이런 것들을 가장 문제시. 네. 그 주요셉 대표님은 목사님이신가요? 네, 목사이기도 하고요. 예. 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등단 작가고. 예, 시인이시기도 하신데 제가 왜 목사님이신 거를 이제 강조하냐면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금하고. 있죠. 금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네. 동성애는 성경에 반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겁니까?
현재 저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예.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처벌이 없다. 처벌 조항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현재 국가인권위헌법 2조 3항에 보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수십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성적 지향이라는 문제도 나와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현재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소를 하면 우리가 조사를 받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법이 제정이 되는 건 무서운 겁니다. 권고 조치밖에 지금은 안 돼 있었는데 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 처벌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잡게 있어요. 예. 뭐 우리가 알게 된 저기 뭐 검찰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다 장악하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자기 마음에 들면 무혐의, 마음에 안 들면 처벌 이러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까지 그러네요. 정적 제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이제 논객들도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논평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비판의 자유가 있는데 네. 그 비판 내용 중에서 코에 걸문 코걸이로 차별이 됐다 이거 네. 어느 한 진영 내지 어느 그 집단을 네. 그럼 이거 맞습니다. 차별법으로 유튜브 폭파. 제가 예. 우리가 요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네,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 전에 한번 다른 얘기인데요. 네. 2년 전에 이 한겨레에서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갖고 네. 기독교인들 동성애 반대하는 운동가들을 다 이렇게 올감했었어요. 네. 처벌하겠다고. 네. 근데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유튜브를 때려잡겠다는 네.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먼저 활동 열심히 하는 우리 한효관 대표님도 거기에 해당이 됐고 네. 저는 그 당시 유튜브 1000회 이상 조회에 들어간 영상이 없어서 저는 빠졌는데요. 네. 25명이죠 그때 25명이 한겨레에서 프레임을 씌워갖고 가짜뉴스 진원지다. 이것이 보수 기독교 핵심이고 그 배우는 보수 유튜버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한 패키지로 묶어서 처벌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겨레를 앞에 가서 강력하게 반대 집회를 해서 네. 무력화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들이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대책, 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네. 가짜뉴스 잡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무기 연기가 되면서 그것이 네. 재작년 9월 8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장 투쟁을 하면서 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고 차별이 뭐가 나쁩니까? 그래서 언론을 다 동원해서 차별하지 말려니까 좋은가 봐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만 보도가 다 돼요. 네. 오늘도 우리가 정론관, 이제 지금은 소통관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기자회견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소통관이나 이런 데서 기자회견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기사가 뜨거든요. 그렇죠.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우리들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들은 어떤 모략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정치권과 언론계 모든 네. 것이 가짜 인권 세력들이 지금 정적을 잡겠다.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겠다고 그래서 인권을 앞세우고 있는데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 그 인권을 무기로 해서 사실 인간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걸로 올가미로 해서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안답시고 정의연에서 네. 위안부 할머니를 소재로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 탄압하고 그들을 악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도 마찬가지인데 건강한 사회 위한 이제 연대 대표이신데 그 건강한 사회라는 게 이런 거하고 무슨 연관이 되나요? 일단 건강하는 건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그다음에 영적인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도 않고 어떤 그 정신적인 영적 문제도 건강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내가 주관적 감정에 의한 처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국가인권에는 없는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네. 그럼 성별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이 조항에 네.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인식 및 표현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성별 정체성인데 그 기준을 우리는 염색체나 DNA나 외부 성기, 즉 과학적,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우리가 객관적 사실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옳잖아요. 네. 그런 거 싹 없애고 오로지 인식, 생각하고 표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네. 이 법이 통과한 영국에서 2009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네. 아동들 저 성전환 수술 해주세요라는 게 그땐 40명이었는데 지금은 1,800명 문제가 돼서 4,400%가 늘었습니다. 네. 팩트입니다. 네. 팩트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서 최근에 아동 그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는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데 거꾸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네.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내가 할래요 하면 부모가 막지 못해. 아니 너 기다려, 안 돼, 지금은 너 판단할 때가 아니야. 나 고추 떼어주세요. 네. 아들이 실제 그러면 부모가 야 무슨 말하는 거야? 이러면 양육권 박탈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충분히 있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성별은 남녀 외 제3의 성도 인정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성별 정체성 그렇게 규정했고 문제 교육의 영역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선생님이 이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별은 남자 여자 외 제3의 성도 있고 다양한 선생이 있고 너네들이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학생이 똑똑해갖고 선생님 그건 과학적으로 옳지 않잖아요. 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뿐인데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 옥신각신하다 너 떠들지 말고 나가 있어. 30분 나갔어요. 네. 들어와서 또 옥신각신하다가 선생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핑계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근데 교육 영역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네. 젠더 이론이거든요. 그렇죠. 예. 젠더 우리가 신체적인 타고난 성인 섹스가 있는데 네. 생식기로 염색체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젠더는 사회문화적인 성으로 자기가 느끼는 게 성이에요. 네. 뭐 타고날 수도 있고 LGBT 분야,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분야 아니라 네. 에이섹슈얼, 무성애부터 네. 인터섹스는 뭐 약간 이제 양성구이라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이게 돌연변이 비슷한데 그 외에 안드로지누스, 젠더 프루이드 이런 식이 막 들어와서 성도 막 바뀐다는 거예요. 네. 작년까지는 남자인데 올해는 여자, 또 내년에 무성애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것도 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젠더 이론이 들어와서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전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페미니즘 여성 단체들이 결합을 해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왜냐하면 가부장 체제니까 네. 가부장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성 인권이 신장이 안 된다고 여기랑 같이 다 패키지를 묶고 있고요 좌파 이론들이랑 같이 묶여 있어요. 네. 그 지금 심각한 무서운 거죠. 이제 심각한 게 이게 이렇게 얼뜻 보면은 이 차별을 금지하자 얼뜻 보면 좋은 건데 이 안에 조항들이지 앞으로 실행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게 이제 좌파 지금 이념과 곁들려 있고 좌파 단체들이 주로 이런 그렇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파의 이런 다시 말해서 가족애랄지 전통 질서, 그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그다음에 조금 좀 한쪽이지만 기독교 정신 이런 거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런 걸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거를 집어넣는 젠더 이슈를 집어넣는다든지요.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런 전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서 이단 질서, 그다음에 이상한 질서, 그 기존에는 금기시했던 질서를 막 거기에 쑤셔 넣으면서 자기들이 좌파 사상이 옳다는 거를 그다음에 우파 사상은 잘못됐다는 것을 붕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점의 동성애 문제는 사실은 네.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반대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배경적으로 보면 서양의 PC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Political Collect.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외국의 저기 미국이나 그 유럽 쪽에서는 이 PC 정책이 인종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흑백 갈등. 네, 그다음에 그렇죠. 페미니즘 왔는데 우리나라는 인종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 인종 문제가 없으니까 여성 문제로 페미니즘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또 하나는 이제 성소수자로 들어온 거예요. 네. 심상정 그 발의한 대표도요. 네. 좀 고민하죠. 이게 통과됐을까 많은 고민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구에 그 이번에 그 정의당 비례의원이 한 명 성소수자가 됐어요. 예. 근데 이런 말이에요. 후원금 많이 걷었어? 이러는 거예요. 대표님 좀 많이 걷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심상정 의원의 그 지지 세력이 성소수자 후원을 엄청 많이 해주는 거예요. 돈이 남아돌아서 자기가 넘겨준대. 그러니까 심상정 정의당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PC가 정체성 정치입니다. 예. 그래서 서구에서는 인종으로 시작했고 여성과 이렇게 왔는데 우리나라는 인종이 없어서 이렇게 남녀 페미니즘과 네. 그다음에 성소수 문제로 정치한다. 그래서 이게 성 정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좌파 우파지만 한국에는 아직도 그 종북 주사파 빼고는 그래도 이 동성애 문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건 안 되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네요. 예. 이제 이거를 추진하는 측, 다시 말해서 좌파 측은 이렇게 주장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캐나다 예도 들으셨고 뭐 서구 선진국 구라파 선진국 예를 드셨는데 참 선진국들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도 선진국 반연에 올랐으면 다시 소수 인권 이거 강화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이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는 거죠. 왜 배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배경. 우리나라도 법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 배경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서유럽은 사실은 동성애자나 흑인들이나 다른 인종을 처벌하고 학살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너무나 죄책감이 사회 국민 전체가 너무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소수자를 좀 보상을 더 지나치게 해주겠다. 특별 대우해주겠다고 그래서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수자를 특별 과잉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식적인 법 규범을 벗어나서 네. 싫은 소리, 반대하는 표현까지도 다 혐오라고 해서 처벌을 줄 수 있게끔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잉입법이 돼버린 거죠. 네. 우리나라 실정이랑은 전혀 다르고 지금도 성소수자들이나 외국인들, 가짜 난민들 추방을 못 시킵니다. 난민법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어서. 네. 국민 세금으로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요. 성소수자들은 자기들은 성소수자, 우리는 동성애자 LGBT라고 하는데 네. 자신들의 성적 만족 행위를 마음 놓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코로나 사태 이번에 다시 확산된 것은 이태원 게이클럽이 터졌는데 네. 그걸 감춰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 안 한 사람 2,000명 이상이 지금 전국으로 흩어져 가고 이건 폭발됐는데 이거를 또 마녀 사냥하듯이 한국 교회를 때려잡기 위해서 또 도구로 쓰는 거예요. 예. 이 악랄한 정권입니다. 아, 예. 그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네. 일본에는 인권위법도 없고 인권위원회도 없습니다. 일본은. 네. 그리고 그 미국이요 유엔 아동 인권 권리 협약 네. 이거 가입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그 이봉규 선생님 시대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터부시 여겼지만 그렇죠. 돌을 던지거나 그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이런 거 안 하지 그러진 않습니까? 않았죠. 네. 또 교회에서 죄라고 하는데 알겠지만은 우리가 그 신스하고 크라임하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교회에서는 그 신,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놈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발언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죄하면 그럼 죄하면 감옥 가야지.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감옥 가라 그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달라요. 네. 고양이하고 개처럼 꼬리가 다른 건데 네. 근데 종교계에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지 네. 그들이 범법을 했기 때문에 감옥 보내야 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감옥 보낸 적이 없는데 근데 왜 동성애 옳지 않고 싫다고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면 좀 그렇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벌금을 무기고 제재를 하는 법을 만드냐. 오히려 역차별. 그게 역차별 아니냐. 네. 이런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선진국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뜨거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 뭐가 되냐면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서 동등한 말하자면 어떤 능력이 있으면은 유학생을 이제 소수자를 우대한다고 어퍼머티브 액션에 의해서 뽑아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을 당했다고 그렇죠. 이걸 역차별 당했다고 이제 문제를 삼고 이러는 게 있어서 네. 지금도 뜨거운데 아직 말하자면 선진국에서조차 이게 안정되지 않았는데 그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른데 너무 무리하게 우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좋은 그걸 포장해서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아직은 한 가지는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 정책 공부한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제보한 게 미국의 인권 운동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죽었냐고 했더니 그 동성애자 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하고 동성애를 상징하는 게 LGBT지만 게이가 다수고 특히 화이트 게이, 네. 백인 남성 동성애자가 모든 그 인권 예산을 다 쓸어간대요. 그래서 흑인들 인권, 아시아 소수 인종 인권에 가는 예산이 다 고갈이 돼버렸대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인권 운동이 오히려 퇴보가 됐고 이 성소수자 운동 중에서 화이트 게이들이 압도적으로 자기들 권력을 쟁취하고 있대요. 예.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나니까 미국도 이런 내용을 우리 인권 주장하는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감추고 있어요. 예. 가짜 인권을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사례로 미국에서 오바마 정권 때는 네.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되면 화장실 어디 가야 됩니까? 남자가 네? 남자도 아니고 예. 난 여자도 아니야. 젠더 뉴트럴 이게 그러면 그 아까 제3성이 있으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보. 화장실 어디 가냐 이거죠. 그 양쪽 다 가나 그럼? 그러니까 양쪽 다 가도 되고 아니면 제3의 그래서 통합을 합니다 화장실을. 예. 하나는 또 하나는 제3의 화장실을 만들어줘요. 예. 근데 이제 오바마 이게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데 예산 때문에 얘기하는데 예.
오마마 정권에서는 제3의 화장실 안 만들어주는 주에 대해서는 네. 예산을 안 주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죠. 어.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법은 잘못돼서 또 취소하는 지금 그런 어떤 상황도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트랜스젠더하면 이제 워낙 성기 수술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호르몬 넣고 유방 나오고 네. 성기 제거 수술하는데 요즘 추세가 성기 제거 수술하지 않고 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야, 트랜스젠더 우먼이야 이렇게 네. 나온 사람들 이게 남자 건데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기를 달고 성기를. 탈의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엄청난 성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가짜로 그렇게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될 수 아니, 있어요. 주장은 자기는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소수자가 아닌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위장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게 악용이 되는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는 아까 젠더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여성이야. 그러면 인정해줘야 돼요. 또 스포츠 경기에서도 여성들이 요즘 이제 호르몬 문제가 있어서 네. 남성인데 여성으로 이렇게 성전환 수술해서 운동한 남자 골격 갖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찾아보니까 IOC 규정에도 이 트랜스젠더들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자가 될 거야 하고 호르몬 맞고 좀 생활하다가 권투 경기에 참여합니다. 네. 그럼 내가 여자니까 여자 파트를 하는데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남자 이게 있죠. 그래서 두개골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가. 예. 그 여성에게도 절대로 이게 종목 좋은 제한을 법이. 안 두는 거죠. 격투기까지도 다. 근데 의원실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다 보니 그건 뭐 그때 가서 논의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건 늦을 수 끝났죠. 있죠. 예, 예. 이 참 아름다운 단어를 포장한 그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 차별 금지 이런 아름다운 단어는 포장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목적, 그다음에 자기들의 그 이익을 쟁취하려는 숨은 독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선진국에서도 논란이 몇십 년간 있어 왔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가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이 다른 상태도 섣불리 우리가 받아들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두 분과 이런 우리 저 시민단체의 주장인데요. 아,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시기상조인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지금 발의가 되면 이제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네.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전 국민이 한국교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는 지금 결사체를 만들고 있고요. 네. 애쓰고 있습니다. 막아야죠. 네네. 막을 겁니다. 뭐 저희가 좀 한마디 더 하면 아까 네. 좀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건 저희는 이제 성적인 문제나 교육적 문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기업 쪽에서 관심이 가지고 대단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10년도, 13년도, 20년도 4개 크게 싸움이 있었어요. 네. 2007년도하고 10년도는 기업에서 논평이 나왔어요. 네. 이거 기업에서도 큰일 난다. 좀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배치 임금 안 오르는 게 차별이다. 승진 안 된 차별이다. 나 그 부서 이동하라니까 이것도 차별이다. 이거 소송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평이 나왔는데 2013년 이후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적인 면에 한번 관심 갖고 파헤치면 최저임금보다 더 끔찍한 기업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한번 우리 사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다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동성애자만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죠. 아니에요. 예.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유튜브도 자기들 유튜브도 제재를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건 차별금지법에 막 그렇죠. 뒤집어 씌워서 그렇죠. 이거 차별했지 않느냐. 이거 좌파 차별이다. 뭐 무슨 단체 차별이다. 맞습니다. 예? 노조 차별이다. 뭔 차별이다. 맞습니다. 막 들고 나오면 그럼 큰일 나요. 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네요. 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열심히 시민단체 활동하시는데 잘 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길 뭐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선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의연에 우리가 얼마나 속았습니까?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이 속았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30년간 위안부 할머니가 속은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속게 생겼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 뭉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